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27기 장로 계속교육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섬기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것 좀 회의 진행을 잘 모르는데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못해가지고 수락은 했지만 회의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 시간인데 여러분 가장 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어진 시간은 그냥 아는 데까지만 하고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질문해 주시면은 내가 질문에 또 답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 진행은 회의에 참여하는 참여자나 또는 회의 진행자나 서로가 다 준비가 미리 다 되어져야 합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고하시면 되겠고, 전체 이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때에 그 회의법이라든지 또는 그 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숙지하고 오시면은 상당히 원활하게 이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이 맞은가 저것이 맞은가 하다가 자꾸만 발언이 길어지고 또 엉뚱한 발언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좀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단도 총회장한테 회의를 맡기지 말고 다른 나라에 보면은 의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을 전문직 의장을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총회장님 그 한 번 1년 하는데 의장도 못하냐 이래가지고 나는 양보들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장은 회의 진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전문직 하면은 훨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또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즉 다시 말하면 회의 진행하는 사람이 회의를 잘 숙지해야 하고 또 회의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역시 그 회의법에 잘 순응하고 따라줘야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장에게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또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할 책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하는 회원 참여자들에게도 공정한 발언의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또 회의자들에게도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통행을 하게 되면은 잡음이 생기고 또 결의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에 승복하지 않는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므로 회의 진행자나 참여자 모두가 먼저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회의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서로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의견이 이렇다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저렇다 할지라도 내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자세와 인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막 이야기하는데 막 다른 사람이 막 또 일어나가지고 막 아니요 하고 막 하고 또 인신공격성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은 그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 그래서 회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인격적인 대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숙한 회의 진행법 앞에 서두에 있는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일반 회의 규칙을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의견을 듣고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첨부 자료에다가
일반 회의 규칙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린 총회에서 정한 일반 회의 규칙이고요. 또 노회는 노회대로에 가지고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할 때는 노회 규칙을, 또 당회에서 할 때는 그 교회가 제정한 또한 공동회의, 뭐 규범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있어요. 예, 그 규칙에 충실하게 진행이 되어지면은 좋은 회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의는 누가 소집하느냐? 회장이 소집하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있으면 부회장, 부회장이 없으면 회장 다음에 누구냐면은 서기가 순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총회 같은 경우는 총회장이 없거나 또는 부총회장이 없거나 유고시에는 회집은 그 다음에 서기가 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의사 진행은 누가 맡으냐? 증경 총회장이 맨 마지막 직전 총회장이라 할 수 있겠죠. 직전 총회장이 하고, 직전 총회장이 없으면은 그 다음 총회장이 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그 다음으로 내려가는데 이것도 저것도 총회장이 증경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그 회원 중에 가장 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일반 회의 규칙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 총회에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시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회장의 제척 사유가 있죠. 내가 여기서 회의를 하다가 내가 뭔가 발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회의를 다른 사람에게 의장을 맡기고 자기는 단 아래로 내려가서 공식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를 자기의 의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회의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내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하고 그냥 회장이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 내려가야 돼요. 그러나 뭐 누가 이의 없이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면은 뭐 내려가서 발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그냥 직접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발언할 때에는 의장을 다른 사람한테 회의 진행을 맡기고 자기는 내려가서 공식적으로 자기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원칙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종종 제가 헌법위원이나 또 법제부에 있을 때, 헌법위원회 있을 때 종종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법 해석권이 어디가 있느냐? 노예가 뭐 법을 해석할 수 있느냐? 하고 질의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헌법 해석권은 총의 때에는 법제부가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지만은 왜 그러면 총의 때는 법제부가 하느냐? 총의 때 할 수 있는 법제부는 상비부예요. 그래서 상비부는 회의 기간 동안에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부가 총의 때에는 헌법 해석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총회가 폐위된 후에 때는 어디가 있냐? 헌법위원회가 총회 해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헌법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시기구예요. 언제나 회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비부는 정기 회의 때만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 때에는 법제부가 하고, 그리고 총회 폐회 이후에는 헌법위원회가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노예에서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노예 규칙을 어떻게 하냐? 그런데 노예 규칙은 똑같이 법이라고 생각하죠. 법이요라고 하면서 말이죠. 얘기하는데, 노예 규칙은 노예 규칙에만 한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헌법이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노예 규칙은 노예 규칙이고, 헌법은 총의가 바라는, 총의가 인정하는 법을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 규칙은 노회원들이 노회 운영을 위해서 편리하게 총의 헌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해석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회의 중에
규칙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회장이 잘 몰라. 이걸 모르겠어. 그러면 회장이 자기가 알면 이렇고 이렇다고 규칙을 대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총회나 또 노회나 이 회의 규칙이라든지 헌법 자체가 아주 막 자세히 이게 성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대충 큰 줄거리들만 이렇게 놔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규칙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회장이 모를 때에는 회장이 법을 잘 아시는 분들 중에 누구 회원 중에 누구 한 분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은 회원 여러분 중에 이 규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이 이것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회장이 어떻게 하냐? 다시 회원들에게 물어요. 이 지금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의가 없다고 하면은 회장은 그것을 결의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니요 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 여기 있는 규칙으로는 2명 이상이 아니오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표결에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표결에.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고 다 이해하는데 아니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해서 표결 중에 과반수, 표결 중에 다수가 찬성을 하면 결의가 되고, 만약에 반대하는 측이 더 많다. 그러면 그것은 폐기되는 거예요. 다시 또 그것을 재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 노회에서 회의하다가 왜 규칙을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총회에서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노회가 어떻게 해석권이 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노회 규칙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를 알아야 돼요. 이게 노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노회 자체적으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가 왔어요. 저한테 질문했어요. 항상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말해요. 제가 헌법위원회에 있을 때 막 전화가 와서 얘기하면은 제가 이야기를 해주면 아니 헌법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말이야 하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유권 해석을 답할 때에는 헌법위원회 전체가 모여서 결의해야 그게 법의 효력이 있지,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이 없는 대답이에요. 이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논의에서 그런 얘기, 재판국을 구성을 했는데 재판국원 중에 국장을 하나를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서기를 만들어 재판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어떤 분이 나중에 재판 한참 진행하는 중에 왜 노회 헌법위원회 규칙을 안 정했습니까? 이야기해요. 왜 지키지 않았습니까? 뭐냐 보니까 노회에서 보니까 노회의 재판국장은 증경 노회장이 맡는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걸 모르는 거죠. 증경 노회장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위법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는 그건 위법입니다. 왜냐? 어쨌든 노회가 노위 재판국을 구성하면은 재판국장은 증경 노회장 중에 맡기로 했다고 하면 증경 노회장을 재판국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조직을 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다 그 사람 아닙니까? 재판국원이 다 같이 했던 사람이니까 국장만 다르지 서기도 재판국원이고 증경 노회장도 재판국원이고 국원들이 다 많으니까 지금까지 진행한 이 회의는 그러면 재판국에서 결의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은 위법하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은 그것을 나중에 또 이 피해자가 뭐라고 하냐. 또 행정소송을 총에다가 재판국한테 올라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위법이니까 조금 더디더라도 다시 노예 규칙에 있는 대로 조직을 해서 조직 허락을 받고 다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 헌법은, 종의 헌법은 법제부 그리고 헌법위원회가 하지만은, 그러나 이 노예 규칙은 노의원들의 구성원들이 정한 규칙이에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노회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 이제 개의성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의장이 이것을 잘 알면은 혼동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회는 헌법 제46조에 의하면 당회 성수는 당회장을 포함한 과반수가 참석을 하면, 이게 당회장을 포함하는 거예요. 당회장을 포함한 과반수가 참석하면 개회가 성수가 돼요. 그러니까 뭐 3명이 있는데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한 분만 참석했다, 2분이다, 개회 성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죠? 그래서 이 당회는 이렇게 개회가 성수가 되고, 개회 성수된 이 개회 성수에서 결의하면 그건 효력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노회는 어떻게 하느냐? 노회는 헌법에 보면 56조에 보면 당회가 다른 목사, 장로 5인 이상, 그러니까 같은 당회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당회가 달라야 돼. 교회가, 그러니까 당회가 다른 목사 그리고 5명 그리고 장로 5명 이상이 참석하면 개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만, 만약에 당회가 다르지 아니하는 그냥 목사, 장로 5명씩 해서 10명이 했다, 그러면 그것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 위법하다. 그러면 어떠냐? 결의경족수는 어떻게 하냐? 결의경족수는 제일 처음에 5명 해갖고 10명이 참여를 했잖아요. 10명이 참여했는데 결의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한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기 다른 5명이 가장 기본이에요. 예, 기본. 그러니까 20명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15명이서 나중에는 회의를 했는데, 15명 중에 각기 다른 당회 5인, 장로 5인, 목사 5인 있으면은 그 결의가 유효하지만, 그러나 20명이 참석을 했어도 어떤 당회는 막 6명도 있고 막 7명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표 5명, 각기 다른 목사, 각기 다른 장로, 각기 다른 당회기에 5인 이상이 10인이 안 되면은 그것은 개회성수에서 안 된다고 봐야 된다. 결의 정족수가 안 된다. 이게 가장 기존 단위가 뭐냐? 각기 다른 당회 목사, 장로 5인 이상이 기본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럼 총회는 어떻게 되느냐? 총회는 헌법 67조에 의하면은 노예 분립 허리 정족수는 과반수 결의로 되지만은, 또 노예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각 과반수 이상이어야 개회 성수가 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29개 논입니까? 29개, 30개 논이면 반절은 참석을 해야 된다 그래요. 반절은 각 반절의 노예가 반절 이상은 참여해야 개회를 성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목사 그리고 장로 반절 이상이 개회가 되고, 그리고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총회가 결의한 것들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30분 정도 더 기다리다가 그래도 성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회장이 회원에게 물어서 더 기다리든지, 아니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다음 일시와 장소를 결정해서 유예하는 것을 선언하면 된다. 그리고 공동회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공동회의 개의 성수는 회집된 회원 수대로요. 다른 회의와는 달라요. 공동회의는 교인이 100명인데 10명이 모였다. 10명이 모여도 그건
성수가 됩니다. 예? 공동회. 왜 그러냐? 이 교회는 세례 교인이 다 회원이지만 이걸 강제할 수가 없어요. 어느 기관이. 개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회집된 수대로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 조항 같은 거 있죠.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총회 유지재단에 가입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 부수적인 것은 명시된 상황에는 과반수로 결의를 하지만 재산 취득은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출석 3분의 2 이상. 그리고 교단 탈퇴는 더 어렵습니다. 교단 탈퇴나 재산 처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재적의 과반수. 그러니까 100명의 우리가 세례 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50명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서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한다. 그래서 재산 변동이나 교단 탈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엄격하게 되어졌다. 유지재단 같은 경우는 원래 3분의 2 이상 공동회에서 결의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몇 년 전에 완화돼 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유지재단에 가입할 수 있도록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의성수와 결의성수를 좀 이제 혼동하지 않으면 좋겠다. 대의성수 해도 결의성수도 대의성수 요건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충족되어야만이 결의성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혼란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자꾸 막 몇 명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대의성수 할 때의 성수 수가 기본적으로 결의성수에 기본적으로 그것을 충족해야만 결의정족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12조에 보니까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위임하였으면 대의성수에 들어가고 표결시 총투표수에서는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위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임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위임해줘도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의성수는 그런데 표결할 때는 그 위임한 사람한테 표결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또 직책상 당연직 회원이 있어요. 당연직 회원들 같은 경우는 그 직책에 관계 있는 자를 대리로 보냈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의할 때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다. 회의 진행하면서 이제 뭐 1독이냐 2독이냐 3독이냐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 3독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왜냐하면 1독에서 해서 여기서 수정 보완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결의가 되면 2독에서는 수정 보완할 수가 없고 3독에서는 그냥 그것을 결의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회기 불계속이라는 16조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총회에서도 지난번에 논란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회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정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기회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1월에서부터 12월까지를 한 해 회기로 이렇게 본단 말이죠. 돌아온. 그래서 우리가 쓸 때 모일 회자하고 돌아올 회자하고 이 혼동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래서 노회 같은 경우는 정규회 그러면 돌아올 회자를 씁니다. 정규회. 그러면 정규회는 4월 정규회라고 하면 그 다음 정규회 4월까지를 회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 회기 불계속 원칙이라는 걸 회기 나중에 일사부재리 원칙에과도 이야기하는데 모을 회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헌법위원회로 한번 올라온 것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변호사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인식에는 아니 정기 4월 때 하면 그 다음 4월 때까지는 같은 회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회의는 모을 회자를 씁니다. 예? 그래서 모여서 개의해가지고 마치는 때까지. 그러니까 정기 우리가 회의는 4월 첫째 주에서 첫째 주 화요일에서 모이면 수요일에 끝난다. 1박 2일이다. 그러면 화요일에서 수요일까지가 회기예요. 이게 회기, 모일 회자. 이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회기 때에는 일사부재리 원칙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때에 처음에 첫날 결의한 것을 그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다시 결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 여러분 많이 드셨지만 번안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결의는 했지만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전체 회원들이 번안동의를 제안해가지고 전체 회원 3분의 2 이상이 번안동의에 찬성하면 그것을 다시 뒤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번안동의가 실패하면 그 회기 동안에는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임시회 때 다시 하는데 막 이제 이 싸움이 난 거예요. 아니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회기 동안에는 안 되는데 왜 임시회 때 하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회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돌아올 회자를 이게 지금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다음 정기노회 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마 헌법위원회에서 6번의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이제 국회 같은 것도 이제 정기 국회가 있잖아요. 9월에서 9월 언제까지. 그러지만은 계속해서 정기회의 말고 임시 국회를 자꾸 모여가지고 그때 회기해갖고 또 다시 부결되면 또 그 다음 또 임시는 또 다시 안건 올려가지고 또 다시 결의하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그래서 모을 회자가 회기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기회는 바로 돌아올 회자. 그 정기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느 때에 하느냐? 목사님들 지금 퇴직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왜냐? 장로님들은 교회 소식이야. 소속이 자체가. 그래서 1월에서 12월까지가 장로님 임기 기간입니다. 생일에 관계없이 그 기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9월에 생일이시다 그러면은 12월에 은퇴하셔야 돼요. 12월까지. 이제 그 해에.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되냐? 정기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회기에. 그래서 생일이 4월 15일이야. 근데 노회는 어떻게 해야? 정기회는 4월 16일이야. 하루가 이게 일찍 있단 말이죠. 이 15일에 생일했던 사람은 16일 정기회에서 은퇴해야 돼. 그런데 생일이 20일이야. 4월 20일이야. 근데 정기회는 18일 날 끝나. 이틀이 지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정기회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목회자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노회 정기회를 회기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장로님들은 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1월에서 12월까지를 회기로 보니까, 정기 회기로 보니까 12월 안에 이제 은퇴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기 불계속 원칙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다음 회기에 계속 결의를 하는 거죠. 지금 이번 회기 때 이걸 우리가 다루지 못하니까 다음 회기 때 다룹시다 라고 동의와 제창이 있어 결의가 되면 이것을 우리가 표현적으로 말한다. 유한건이라고 그렇게 대부분 말하죠. 살아있는 안건이야. 아직 회기는 끝났어도 이번에 결의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또 다루기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음 회기 때 그 안건을 다시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 불계속이라는 얘기는 그 유한건이라는 결의가 없어. 결의가 없이 그냥 그 회기에서 끝나버렸어. 그 끝나버렸으면은 그것은 이미 그 회기에서 이제 폐지가 되는 거예요. 안건 자체가 폐지되는 거예요. 다시 안건을 올리지 않는 한 다룰 수 없다. 그래서 회기 불계속 원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23조에 있는 일사부재리 원칙도 마찬가지고요. 회의할 때는 항상 동의가 있으면 제청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엉권위원들이 종종 우리 노회도 있고 뭐 있잖아요. 교회는 원로 장로님들은 공동회에는 회원이지만은 재직회에는 엉권위원이에요. 그러잖아요. 은퇴하신 분들은 원로 장로님들은 그러면은 원로 장로님들이 재직회 때에 안을 냈다고 할지라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드린 걸로 그냥 참고사항으로 끝나지 동의 제청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원로 장로님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은 재직회는 그러나 공동회에는 세례교인이 전체가 정의원이기 때문에 공동회에서는 할 수 있다. 예, 일반적으로 회의할 때 엉권회원은 제청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혼동을 좀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4조에 보면 보류동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정동의, 뭐 유연의 회부동의, 뭐 이런 것도 있죠. 수정동의는 개의, 재개의 하면서 자꾸 그 원래 있는 동의집을 이렇게 수정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연의 회부동의는 뭐냐면 우리가 저기에서 막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너무 결론이 안 나고 좀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은 그것을 담당하는 위원회에다가 넘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회에서 막 다룬다. 근데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면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위원회 회부 동의를 해서 선교위원회에 넘겨서 선교위원회에서 연구해서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자. 아니면 법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여기서 결론을 안 내고 헌법위원회에다 넘겨서 헌법위원회가 연구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보고하도록 하자. 그래서 위원회 회부동의라고 이렇게 다른 전문적 그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에다가 넘기는 것, 이것을 이제 위원회 회부동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보류동의가 있죠. 보류동의는 유한 보류동의가 있고 무한 보류동의가 있는데, 유한 보류동의는 조건이 충족될 때 서기가 회장에게 보고하고 재론할 수 있지만, 무기한 보류동의는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예, 유한 보류동의하고 무기 보류동의는 다르다는 얘기죠. 예, 유한 보류동의는 다룰 수 있는 안건이 이제 법적으로 충족이 됐으면 서기가 미비된 것들 이런 거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하고 회장한테 얘기를 하면 회장이 이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지만, 무기한 보류동의 같은 경우는 그것과 관계없이 무기한 보류동의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무기한 보류동의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동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하는 동의들이 있어요. 뭡니까? 동의들은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가결하는데, 토론 제한 동의는 개의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토론 연장 동의는 제청이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할 수는 없다. 그런데 나머지 4번과 5번 질문 시간 제한 동의, 그리고 질문 시간 연장 동의, 질문 종결 동의, 이것은 개의할 수 있으나 토론 없이 그냥 갑으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3번이 있어요. 3번 토론 종결 동의가 있어요. 토론 종결 동의가 여기는 제청이 있고 개의도 할 수 있다. 개의할 수 없다. 토론 종결 동의는 그냥 갑을 직접 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다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개의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 없이 토론 종결 동의가 오면은 회원들에게 물어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 종결 딱 끝내는. 회의할 때 대부분 막 너무 번거롭고 또 오래 걸리고 막 그러면 어떤 분들이 막 토론 종결 동의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토론 종결 동의가 나오면 의장은 모든 토론을 다 종결시키고 일단
회원들한테 가부를 물어야 돼. 그냥 대의도 할 수 없어요. 뭐 더 하자 어쩌자 막 이거 할 수 없고 그냥 가부를 묻어가지고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그걸 토론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중에 여러 가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 제가 이제 체크해 온 것은 여러분들 중에 좀 생소한 것 몇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25조의 동의 처리 중에서 특수동의가 있어요. 특수동의는 이제 우선동의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회의 진행이나 회원의 권한의 동의이다. 이 동의는 가장 우선권이 있으므로 다른 회원의 발언 중이거나 다른 동의의 심의 중이라고도 낼 수 있으며 토론 없이 바로 처리해야 한다. 특수동의. 그러니까 우선 동의에 해당하는지 그 우선 동의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회의 진행이나 그리고 회원권 같은 게 우리 초청이 대회할 때 종종 회원권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때는 특수동의, 우선동의 해서 이것은 제안한 사람이 설명을 하고 바로 가부를 물어서 토론 없이 처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특수동의에는 규칙상 질문, 긴급 동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 폐의 등이 있는데 규칙이요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할 때는 법이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성에서는 대부분 규칙 소리는 좀 들어가고 막 진행이요 하고 막 하더라고. 진행이요. 군산에 조진행 목사가 있는데 조진행 목사가 잘 안 나오니까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진행이가 하는 얘기가 하니까 형님 해석이가 없으니까 해석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진행이 꼭 잘 참석해라. 그러면 해석이도 잘 참석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막 규칙이요 진행이요 그런데 진행하면은 뭐 우선권을 먼저 주죠. 규칙이 우선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왜 우리 회원들이 뭐냐 진행이요라고 얘기하고 규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규칙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의장이 그것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규칙에 관한 이야기인가 진행에 관한 이야기인가 아닌가를 해서 바로 그것이 아니면 바로권을 제한을 해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그런데 진행이요 규칙이요 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좀 딱딱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규칙이면은 규칙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진행이면 그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그것을 의장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진행하면 되는 건데 진행이요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아마 어떤 분들이 대부분 그럴 거야. 발언권을 안 주니까 진행 이거 들었다가 빨리 발언권 주면 다른 얘기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의장들이 이제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시는 의장들이 이것이 발언이 규칙이 맞는가 진행에 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발언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명확히 해줘야 시시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규칙하면은 제일 먼저 우선권을 주거든요. 그 사람이 제일 규칙하면 우선권을 줘서 규칙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규칙에 관한 발언이 아니면 바로 중지를 시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은 회의를 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긴급 동의가 있죠. 특수 동의 중에 긴급 동의 있는데 회의 순서를 좀 변경하게 해달라든지 이것을 뭐 이렇게 원래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좀 앞으로 당기다든지 아니면 앞에 있던 것을 좀 뒤에 어떻게 하다든지 뭐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있으면 제청이 있을 때에 표결 없이 그냥 이것을 다시 바로 표결을 들어가면 된다. 토론이 없이 표결에 들어가서 3분의 그것도 2요. 그러니까 쉬운 것이 아니죠. 3분의 2가 맞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진행을 바꾸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발언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분이 발언을 하는데 막 왜 나는 발언을 안 주냐 막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그 단에 이게 회의 준비를 많이 해도 항상 막 회의를 많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 오면은 막 사람들 눈이 막 왕방울만 하대요. 그래서 정신이 없대요. 막 여기서 막 회장 여기서 저기 회장 하고 막 그런데 회의법상에서는 어떻게 하냐? 동시에 똑같은 분들이 회장하고 손을 두르면 어디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 사람으로부터 먼 사람한테 먼저 우선권을 준다. 그러니까 회의 진행할 때 이 앞에만 보지 말고 항상 뒤에 누가 발언권을 요청했는가 이걸 보셔가지고 뒤에 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면 앞에 분 드리고 이 순서는 복잡하지 않아요. 예, 뒤에 자기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한테 먼저 발언권을 주면 돼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가까이서 막 자꾸 막 회장 했으니까 막 이게 또 주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막 왜 발언권 안 주냐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이 순서를 지켜서 자기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 듣고 이런 순서로 하면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먼저 제한자에게 먼저 발언권을 줘서 제한자에게 발언을 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반대자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자에게 먼저 제안권을 주고 그 다음에 찬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안자, 반대자, 찬성자 이런 순으로 이렇게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은 괜찮은데 회장이 물어봐야 되겠죠. 이 제안하셨는데 여러분 이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시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먼저 해야 돼요. 찬성하시는 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이 먼저 그걸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오. 그러면 반대자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찬성하시는 분한테 준다. 그래서 나중에 반대와 찬성 이것은 그때 회의에서 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총회에서도 보면은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등등 발언 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사전에 회의록 뒤편에다가 이렇게 양해 사항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사실 그것도 다 이제 회원들이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진행 집행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은 한 사람 앞에 2번만 주겠습니다. 발언은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2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안내를 대부분 우리 총회로 보면 회의서 뒤편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이것도 엄격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의장이 얘기를 해서 먼저 결의를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진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만은 이런 것들 양해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표결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표결 방법이죠. 표결 방법은 구두 표결이 있고 고수 표결이 있고 투표가 있습니다. 이 투표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종종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로님들 투표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교인들이 그냥 만장일치로 박수로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투표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래서 내가 조금 뭐라 그럴까 융통성이 가라로 얘기했나 그런 식이죠. 만약에 교인들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우리 누구누구를 만장일치로 장로님 초대하기로 하다 선출하기로 하다
했다고 하더라도 회의록에 적을 때는 몇 명 찬성이 몇 명 투표해서 이렇게 적어야지 회의록에다가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추대하다 이러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예, 교회가 다 평화로워가지고서는 전체가 교인들이 막 전체 아이고 물을 것 없이 우리가 박수로 그냥 우리 장로님 선출합시다 하고서 했다고 하더라도 회의록에 할 때는 몇 명이 찬성했는데 몇 명 찬성 그리고 반대 제로 이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투표수를 적어줘야 돼요. 투표. 그런데 가부를 물을 때는 앉아서 손을 들어서 하는 것이 가부잖아요. 표결을. 그래서 가냐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 찬성과 반대 각각 손을 들어서 가부를 묻는 걸 가부 표결이라고. 구두 표결 같은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또 쟁점이 없으면 회원들에게 물어보죠. 여러분 뭐 이 안에 대해서 이해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하면 예하시오. 예. 아니면 아니라세요. 그럼 없어. 그러면은 만장일치로. 그런데 그 중에 아니요. 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도 습관적으로 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요. 그래서 아니요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냐. 두말할 것 없어요. 아니요. 그리고 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가 있기 때문에 표결하겠습니다. 자, 아니요에 찬성하시는 분 먼저. 이 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에 찬성하는 사람이 과반 이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물을 것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찬성하는 쪽이 이제 많으니까 찬성하시는 분 손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오는 혼자 했는데 서너 명이 하고 찬성하시는 분 손 들으십시오 그러면 다수가 손 들었다. 그 나머지 기권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떠냐? 다수표로 들어가요. 다수표. 그렇게 해서 표결을 처리하면 좋겠다. 38조에 보면 표결 처리 방법이 있어요. 표결 결정 방법이. 표결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회장이 결정한다. 그러나 회원 중에 표결 방법을 제안하면 회중에게 물어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기준이 없어서 그냥 회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의가 없어.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회원 중에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해. 이렇게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뽑는데 그냥 2명 추천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회원들한테 묻는 거죠. 제안을 했으니까 회원들한테 물어서 회원들에게 가부결을 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면 된다. 그런데 단 아니오 올 때 무조건 헤어지는 것이 있어요. 인사 문제는 한 회원이라도 투표를 원한다고 하면 투표를 해야 된다. 인사 문제. 예? 담임 목사 정비 정비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장로님 관한 이야기라든지 권사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안수입사를 투표한다든지 이럴 때 해야 된다. 그리고 규정, 규칙, 개정은 회원 10분의 1 이상이 원하면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반드시 투표해야 할 것과 안 하고 그냥 아니요, 예, 아니요. 가부를 물어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요것만 잘 알아도 회의하는 데 상당히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이제 좀 다투는 이야기가 뭐냐면 39조 기권 처리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 안건의 가부에 대한 구두 표결과 고수 표결 시 기권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하느냐? 일반 안건. 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인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일반 결의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권자는 다수에 속해요. 반대표가 많으면 반대표로 가는 거고 찬성표가 많으면 찬성표로 가는 거예요. 다수. 근데 법과 규칙, 규정 개정 시 거수 표결의 기권, 거수 표결의 기권이죠. 표결의 기권은 총 표결수에 계산되나
가부 표결수에는 제외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100명 중에 한 명이 기권을 했어요. 그냥 참여를 안 한 거죠. 그러면은 99명이 결국은 표결을 하거든요. 100명이 투표를 100명이 참여했으나 100명 속에는 들어가지만은 이 한 표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 이게 찬성표로도 안 들어가고 반대표로도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네, 이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 불참 처리와 무효표 처리,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대부분 공동의 할 때 좀 싸움을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안건의 결정에 마당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총 투표수에 제외된다. 그 다음에 무효표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일반 안건에는 다수에 속한다. 일반 안건에는 무효표는 그냥 다수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법과 규칙 개정 시에는 무효표는 어디로 들어가냐? 반대로 부표에 들어간다. 반대표로 들어간다. 그리고 인준, 그리고 선임시, 이게 이제 가장 싸움을 많이 하는 거죠. 인준은 누가 인준이에요? 인준은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게 인준이에요. 한 사람. 목사 같은 경우 청빙할 때 목사는 공동회에서 인준이에요. 선임이 아니야. 그러죠? 한 사람. 어떤 데는 공동회에서 또 목사를 2명 놓고 선하는 투표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대부분 이제 청빙위원들을 교회에서 이제 막 당회가 이제 전부 안 하고 교회에서 청빙위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남신도 대표, 여신도 대표, 뭐 청년 대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청빙위원들을 구성하잖아요. 청빙위원회는 청빙위원을 구성해서 그 사람이 당회에다가 추천할 권한을 주는 거야. 뭘 넘을 수가 없어요. 청빙위원들이 결의해가지고 공동에 회부할 수가 없어. 법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당회 결의. 가장 기본. 모든 것이 다 당회 결의.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다른 일을 할 때 뭐 이런 청빙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 혼란을 겪으면 안 돼. 만약에 청빙위원을 장로님이 5분인데 청빙위원을 남신도, 여신도 대표, 청년이 대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청빙위원을 몇 명을 구성하자. 거기에 몇 명을 구성할 때 그 구성원은 교회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거기에 당회원도 뭐 1명, 2명 들어가고 남신도 대표도, 여신도 대표도, 뭐 청년이 대표도 들어가자. 그 숫자는 거기서 있어. 그러나 청빙위원들이 결의를 한 다음에 청빙하는 사람은 항상 복수 이상 추천을 해야 돼. 단임 목사의 경우 복수로 추천을 해야 돼. 단임 추천하면 안 돼. 그러면 단임 추천하면 당회에서 이 사람을 그냥 형식적으로 인준하는 경우밖에 안 되잖아요. 이 당위와 권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청빙위원들이 할 때는 애초부터 뿌릴 때 여러분들이 참 여러 분들을 보시고 복수로 추천을 하시고 아니면 3분을 추천하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추천한 분을 누가 결정하냐? 당회가 모여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각 기관이나 남신도, 여신도나 뭐 이런 청년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죠. 수용하겠다는 얘기죠. 듣겠다는 얘기요. 그러나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냐? 당회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당회가 결정할 때는 2분을 공동에다가 내놓으면 안 돼요. 1분만 내려요. 선출이 아니거든요. 그럼 장로님들은 뭐냐? 장로님들은 선출에 돌아가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뽑는 것. 이것이 선출이야. 그래서 선임은 바로 인준이라고 말하죠. 인준은 바로 목사님의 당리, 청빙 뭐 이런 거에 관한 것이고
장로님들을 뽑을 때나 권사님들을 뽑을 때나 이럴 때는 선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준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무효표 얘기했죠? 인준시의 무효표는 뭐냐면 총투표에 계산하여 다수표에 속한다. 무효표가. 다 얘기해요. 이게 이제 우리 헌법에 시험을 한번 내놨더니 아주 막 헷갈려가지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100명 세례 교인이 투표한 사람이 100명이야. 100명 중에 3분의 2면 어떻게 돼요? 네? 네? 67명? 예, 네, 몰라. 야, 67명이 나오고 3분의 2가. 그런데 100명이 투표했는데 한 표가 무효표 나왔어. 한 표가. 열어보니까 67표 해야 되는데 66표가 나왔어. 66표가. 그럼 어떻게 해? 이거 통과된 거야? 안 된 거야? 예? 안 됐다 그런 사람 들어보자. 예. 그죠? 됐다고 하는 사람. 그죠? 바로 여기에 이 인준에는 이 무효표는 어디에 속하냐? 이 구성에는 다수에 속한다. 66명이야. 무효표가 하나가 있어. 그러면 이 무효표가 어디에 속하냐가? 67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동의회 67표로 3분의 2가 돼서 통과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것 갖고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 싸움을 많이 하고. 그러죠? 그게 헷갈리니까. 네? 무효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의 같은 경우 할 때 요즘에는 공동의도 담임 목사님 그 인준 그 투표할 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치열해요. 왜 그러느냐? 뭐 거의 그냥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그냥 막 모시는 경우가 거의 잘 없더라고요. 보니까 막 가까스로 막 몇 표 모자라 가지고 안 되고 아까처럼 한 표가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인준이 통과가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무효표는 인준시에는 다수표, 인준시에는 다수표입니다. 그러면 선임할 때 그럼 무효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총 투표의 수에 계산은 하지만 그러나 반대표에 속한다. 반대표에. 네? 무효표는 반대표로 처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종종 저한테 이제 질문해오는 것이 아마 장로님들이 피부로 많이 느낄 거야. 어떤 경우냐? 개회할 때 100명이 개회를 했어요. 공동의를 개회를 하는데 100명이 개회를 했어. 이게 개회 성수가 되죠. 공동의는 모인 대로 하니까 개회 선언을 했어. 투표할 때 보니까 120명이 투표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하냐? 뭐예요? 네. 시간 다 됐다. 우리 장로님이 빨리 그래. 다 끝났어. 네. 어떻게 해요? 그래요? 100명이 투표했는데 100명으로 개회했는데 120명이 투표했다.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투표는. 그건 단순히 선거인 명부에 확인돼서 투표용지가 나간 수와 투표한 사람이 일치만 하면 상관이 없어. 나중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선거인 명부가 있죠. 근데 선거인 명부보다 2명이 더 많아. 선거인 명부는 120명, 118명인데 투표는 120명이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무효할 수 있죠. 무효할 수 있는데 투표를 해봐가지고 찬성표에서 투표를 빼야 우선. 찬성표에서 투표를 빼. 그러면 이 당락에 관계가 없어. 그러면은 이것은 유효로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투표를 빼고 찬성표에서 빼는 거예요. 찬성표에서 투표를 빼니까 이 당락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건 이제 무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아시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빨리 끝내자. 네. 그것이 제일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 했네요.
여러분들이 선임과 그리고 이제 인준 씨, 인준은 목사님 손님, 선임은 장로님 대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내드렸죠? 우리 사모님 제일 먼저 붙이는 거예요. 빨리 끝내요. 알았어요. 혹시 딱딱한 시간 여러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포를 달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